예, 안녕하세요. 체크막스 한국지사의 남이노입니다. 이 보통들 세미나를 하면 시간에 딱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조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도 보고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 타임을 좀 조절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방송으로 드리다 보니까 어느 만큼 듣는 분들이 준비가 되셨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능한 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보면은 3, 40분이 넘어가면은 좀 다들 집중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가능한 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30분 남짓 정도로 맞춰보도록 노력을 좀 하고요. 질의응답을 좀 받고 하는데 하나 미리 양해를 드릴 거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기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뎁스 있는 질문들은 저희가 추후에 업데이트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족을 좀 기다리는 의미에서 인트로 사족을 하나 더 붙인다면 여기 지금 분위기가 비록 오늘은 화면을 타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 스튜디오 분위기가 카메라 여러 대가 쳐다보고 있고 기계가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문득 여기 와갖고 대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살면서 언젠간 사람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온다고. 근데 그러면서 본인이 자기는 미술하고 음악 빼고 다 좋았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면서 미술 음악을 할 수 없이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얼굴이 커요. 그래서 사진도 잘 안 찍어요, 제가. 그랬는데 비록 여기 화면이 나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카메라가 절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스크린을 보고요.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슬슬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오늘 드릴 말씀에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제 시큐어 코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의 컨텐츠는 몇 가지 개발 환경에서의 용어들, 뭐 SDLC든 뭐 Shift Left든 뭐 DevOps 오늘의 주제의 일부죠. 등 이런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왜 개발 환경에서의 보안을 좀 신경 써야 되는가. 그죠? 예전에는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펜 테스트도 하고 다른 보안 장비도 갖다 놓고 뭐 이런 거가 이제 전통적이었다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해야 하고 조금 더 개발 단계에서 지속적인 보안 점검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드릴 건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제가 이 정보 보안 업계에서 한 20년쯤 돼 가는데요. 이제 뭐 네트워크 보안 제품들이나 기타 등등의 보안 제품들 경험이 있는데, 개발 단계에서 보안이 신경 쓰여지지 않고 나중에 어플리케이션이나 실제 프로덕션으로 갔을 때의 보안 조치를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들이나 어떠한 비용과 시간 손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제 경험을 비춰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마크 제품에 대해서 주요 특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이것이 여러분 개발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첫 페이지를 넘겨놨는데요. 이 화면에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30%가 성공을 한다. 제가 볼 때는 30%가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한 횟수에 비해 30%라는 얘기이고요.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보다도 더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 손실이 있어질지가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뒤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에서 제가 지금 포인트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오른쪽 위에 보면 참고로 제가요 웬만한 것들은 한국어로 준비를 했는데 굳이 한국어가 필요 없는 부분들은 영어를 좀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한국말로 바꾸면 더 어색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위에 보면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11.6초마다 홈페이지, 그쵸? 그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니까, 바뀐다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밑에 페이스북도 같은 경우에도 5만에서 6만 번이 빌드가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요즘에 현대사회에서의 IT 환경이 웹 기반을 기준으로 하고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변경이 굉장히 많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죠? 예전에 그냥 어떤 어플리케이션 1년에 한 2번 업데이트 하는 거 만들어서 한 분기에 한 번 릴리즈 노트 내고 이런 식의 개발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고전적인 방식으로 보안을 대처를 하다가는 시간이 없는 거죠. 하루에도 몇 번씩 변경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다 보안 점검을 걸쳐갖고 포스팅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발로 돌려보내고 이럴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잠깐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위험한 자동화라는 표현으로다가 여기서 잠깐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냐면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나이가 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얘기를 아시는 분은 굉장히 좀 연식이 되신 분일 겁니다. 오래전에 최진실하고 최수정 씨가 주연했던 질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제가 그때 학생 때였는데 그 대사가 아직도 그때 굉장히 재밌게 들어서 대사가 아직도 기억에 나요. 뭐냐면 최수종이 최진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머리 나쁜 게 눈치는 있어서 일을 망치는 속도가 빠르대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오토메이션 기반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기반이라는 건 뭔가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어떤 환경이 그 안에 뭔가 조치해야 할 만한 퀄리티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겼거나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그야말로 일을 망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모든 4차 혁명이다, IoT다, 모든 것들이 다 빨라지고 자동화되는 상황에서 스피드만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있는 퀄리티 어시어런스나 시큐리티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을 망치게 된다라는 멘트가 생각이 나서 제가 이걸 아이스 브레이커로 한 장 넣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흔히 말하는 SDLC,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이라고 하죠. 저희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DevOps나 DevSecOps 이전에 Shift Left라는 용어는 더 많이 사용이 됐었고요. 더 많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DLC 환경에서 퀄리티 어시어런스에 대한 테스트나 보안에 대한 점검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왼쪽부터 빨리 인게이지가 돼서 빨리 민첩하게 행동을 해야 뒤쪽에 가갖고 더 커지는 위협에 대한 사전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시프트 레프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시프트 레프트의 차이는 대충 보시면 얘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되실 겁니다. 목적은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결함을 초기에 발견하여서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 테스팅을 일찍 시작해야 한다라는 얘기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이러한 내용들로 SDLC에 또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알아오고 얘기를 왔습니다. 장표를 쳐다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고전적인 방식에서는 개발 다 끝나고 QA 다 끝나고 거기에서 스캐닝 테스트를 하는 거가 아직까지도 많은 회사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매 개발 단계에서 보안과 테스팅이 인테그레이션 돼갖고 그다음에 컨티니어스하게 제가 건방지게 중간중간 영어를 섞어 쓰는 거는요. 뒤에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환경이 아니라 지금 위에 보시는 환경처럼 고전적으로 다 코드 끝났네. 테스트하고 이제 보완해야지. 이렇게 될 텐데 문제가 이렇게 되면 위협과 취약점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걸 고치러 릴리즈 데이트를 늦추고 초반에 코드 레벨에서 수정을 하러 돌아가는 용기가 웬만하면 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은폐, 엄폐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대안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다른 조치를 해갖고 일단은 넘어가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지, 저것이 이제 과연 좋은 방법이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시프트 레프트 환경에서는 저렇게 매번 각각의 환경에서마다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르침들이 있어 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용어가 나오는 게 CIDI 용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velopment, or Continuous Delivery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은 개발하시는 분들은 다 뭐 젠스킨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단계에서 Continuous Integration에 대한 툴들은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흔히 지금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고 생각하는 부분일 텐데, 이제 DevOps라는 용어가 나온 거죠. 사실 근데 DevOps라는 용어가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10년 전 이전부터 이런 용어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Continuous Integration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히 툴이 있습니다. 각 소스 테스팅 단계라든가 뭐 디버깅 단계라든가 어떤 툴들이 다 있어서 좀 더 이해가 쉬웠는데, DevOps라고 하는 얘기가 저도 처음에는 혼란됐던 부분이, 얘는 어떤 툴이나 어떤 제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뒤에 잠깐 나오겠습니다만, 뭐 DevOps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는 디벨로프먼트와 오퍼레이션,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과 테스트 환경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습니다만 따로 떨어져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개발하시는 분들은 개발하시는 분들의 나름대로의 우선순위가 있고요. 운영하시는 분은 운영하시는 분들 나름대로의 우선순위와 그 편리함을 바라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QA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서가 뭐 일례로 보면, 저도 이제 정보 보안을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 보안 제품을 이제 구축하거나 디자인하는 경우에 네트워크 부서와 이제 보안 부서가 서로가 일을 잘하려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약간 상충이 있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풀어가는 과정이 이제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일 텐데, 개발 환경에서의 이 세 가지 꼭지, 테스트와 개발과 운영에 대한 꼭지가 너무 좀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가 이제 전반적으로 느끼는 거였었고, 그것들이 하나로 좀 유기적으로 뭉쳐서 이것을 뗄 수 없는 각 단계의 인테그레이션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개발 개념, 환경, 이것을 이제 DevOps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밑에도 영어를 좀 남겨놨습니다만, DevOps는 소프트웨어나 툴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 한 사람한테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뭐 그게 이제 개발자가 됐든 어드민이 됐든 오거나이제이션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DevOps는 팀워크라는 얘기고, 그 팀워크에 대해서 어떤 이것이 잘 구축화되면, 밑에 이제 example of waste라고 되어 있는데, 매뉴얼 테스팅하는 절차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환경 자체를 굉장히 획일적이고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도메인 엑스퍼트라고 되어 있지만 각 분야의 어떤 자기 고집으로 인한 딜레이, 불필요한 딜레이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제 개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복잡한 피기배깅이 있고 뱅뱅 돌고, 이제 서로 목소리 높이고, 중복 절차가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들을 좀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DevOps의 개념이다라는 거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점점점 10여 년 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작금의 상황에서 훨씬 더 회자가 많이 되고 중요성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웹 개발 웹 환경이 지금 이제 현대 사회의 서비스 모델이 되고 있고요. 모바일 환경 그렇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의 왼쪽에 프리클라우드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느꼈던 내가 단순 DB 구조라는 게 결과적으로 DB가 단순하다기보다도
예측과 규모가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투자한 DB 환경, 내가 준비해 놨던 DB 환경 안에서 중앙 집중화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2번, 많아야 뭐 분기에 한 번 정도 릴리즈 기간이었고요. 뭐 이런 환경 속에 있었는데 클라우드로 돌아가 버리면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만들어 놓은 일단의 인프라 안에서 내가 골라 쓰는 환경이다 보니까 DB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요. 서버 환경 당연히 많이 바뀔 거고요. 분산 환경이 또 클라우드에 꽂히고요. 잦은 변경이야 뭐 아까도 막 보신 것처럼 하루에 수만 번이 일어나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고전적인 개발 환경에서는 어찌어찌해서 개발은 다 예전처럼 가능하겠지만 테스팅과 보안을 확보하는 상황이 이제는 어렵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데브옵스에 대한 개념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데브옵스에 대한 여기까지 계속 드렸지만 잊지 말으셔야 될 거는 지금 오늘은 데브옵스에 대한 얘기를 드린다기보다 데브옵스는 뭐다? 스피드, 그죠? 스피드인데 거기에 컨트롤, 시큐리티가 없이 데브옵스만 빨라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를 드리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생각난 말이 제목을 갖다 붙여놨는데요. 뭐 Power is nothing without control. 이게 그 피델리 그 타이어 야구 그 메이저리그 야구 보면 저쪽 뒤쪽에 광고판에 있는 그 문구였는데요. 이 문구가 언제부터 제 눈에 들어와 갖고 잘 보여지더라고요. 아, 맞다. 맨 앞에 말씀드렸던 그 최수종의 멘트처럼 이게 오른쪽에 저울에 있는 것처럼 보안과 컴플라이언스와 어떤 가용성과 이런 부분들이 다 균형을 맞추어서 스피드가 나야지 무조건 빨리빨리만 돌아간다라는 게 이 장점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IoT를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굉장히 그 좀 걱정이 되고 우려스러운 IT 환경, IoT의 개발 환경에 대한 예를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데브옵스하고 뎁스옵스는 그냥 그 사이의 시큐리티, 그죠? 개발과 운영과 이런 부분들 안에 시큐리티가 매 단계에 아예 들어가야지 어떤 페이즈를 끊어서 원타임 스캐닝하고 원타임 조치를 하려고 하는 시도는 옳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몇 가지 개발 단계부터 보안이 인볼브되고 개발 단계부터 보안이 존중되지 않으면 어떠한 위협과 손실이 있는지 한번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네트워크 환경입니다. 네트워크 환경에 이 중에 이 모든 거를 다 가지고 계신 회사도 있고 일부 가지고 계신 회사도 있고요. 뭐 방화벽 IPS 정도는 가지고 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환경인데 제가 이제 네트워크 보안 업계에 오래 있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기 이론과 실제라는 답을 붙였습니다. POC를 하고 벤치마크 테스트 할 때는 다 억셉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글뱅이 100점, 오케이, 패스, 좋아, 탐지율 95%. 뭐 이렇게 해갖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실망에 갖다 꽂고 나면 성능도 잘 안 나오고, 얘가 뭐 잡았었는데 막 못 잡고 오탐, 과탐, 미탐 나오고,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고 불려가니고 이렇게 되죠.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제가 네트워크 보안의 업계에 있으면서 경험한 몇 가지를 공유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점검해야 될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트워크 보안 업계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화벽하고 IPS가 제일 흔하니까 이 두 개만 갖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IPS 테스트를 하면 예전에 있던 회사에서도 고객분들한테 그렇게 드려요. 대부분 테스트를 하면 10개든 20개든 얘가 이거를 탐지하나 못하나 탐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POC 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룰을 타이트하게 걸고 인텐시브하게 룰을 걸어 놓습니다. 성능을 보는 것보다 지금은 탐지를 보니까. 그랬는데 그러니 보니 뭐 90몇 프로 탐지했네, 100% 탐지했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실망에 갖다 걸으면 그렇게 인텐시브하게 룰을 걸어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성능에 문제가 되고요. 과탐, 오탐이 너무 많아져서 실제로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차단하거나 탐지하는 룰의 그 강직도를 조금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성능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보안성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래서 그 POC 할 때도 내가 10개, 20개 던져서 너가 몇 개 탐지했니?도 물론 봐야 되지만 탐지하면 안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취합을 해서 이 부분은 너가 탐지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false positive에 대한 테스트도 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앞에 개발 단계에서 보안을 등한시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객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충분한 그 인원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프로덕션에서 실망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 페네트레이션 테스트도 하고 조치를 하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지 않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페네트레이션 테스트를 해갖고 문제가 있다고 발견을 해도 저 백본에 있는 저런 장비들을 POC 때처럼 아이디얼하게 꽉꽉 눌러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제 경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방화벽 예를 들고 있는데요. 방화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방화벽들이 요즘에 기능이 좋아져서요. 저기에 있는 UAIP 차단 기능도 있고요. 디도스 기능도 있고요. IPS 기능도 있고요. SSL 디크리션 기능도 있고요. 방화벽 안에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뭐 UTM은 당연히 다 뭐 안티바이러스 기능까지 있고요. 없다 하더라도 웬만한 어노멀리 디텍션이나 디도스 기능은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 경험상 그것들을 방화벽한테 다 얹어놓고 걔한테 일을 다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POC 때는 100의 성능을 받던 애를 저런 걸 다 올려서 실망에 집어넣으면 막 10도 안 나오는 경우도 성능에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자, 뭐냐. 개발 단계부터 잘 보안이 준비된 애들은 디도스 장비가 됐던 방화벽 장비가 됐던 IPS 장비가 됐던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여러분들이 테스트하고 여러분들이 비용을 지불한 만큼 기대치가 실망에서도 그거를 근접한 기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는데 개발 환경에서 보안을 등한시하고 모든 거를 프로덕션에 있는 쟤네들한테만 의존한다고 보면 기대했던 것, 투자했던 것, 계획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못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용과 시간이 엄청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IoT에 대해서도 잠깐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 직장에서 IoT 관련해서 좀 담당을 하고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더니 좀 이제 공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IoT 보안만 해도 뭐 한두 시간 말씀을 드리겠죠. 간단하게만 보면 저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겁니다. 맨 위에는 이제 서버 데이터가 있고요. 맨 아래에는 센서라고 부르는 뭐 손톱만한 애도 있고 손바닥만한 애도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는 저렇게 한 손바닥 정도 되는 애들이 중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저 위에 있는 서버 데이터는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경험을 했던 데이터 센터 환경, 서버 환경, DB 환경하고 크게 다를 거는 없습니다. 프로토콜도 TCP/IP 환경이 될 거고요. 근데 저 아래 센서 디바이스 환경과 게이트웨이 전송 구간으로 가버리면 TCP/IP 환경이 일단 아니죠. 그리고 쟤네들은 전기도 제대로 많이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사용하다가 보안에 문제가 된다고 그럼 여기다가 모듈 하나 더 얹어서 암호화도 시켜 여기다 소프트웨어 하나 더 깔아서 뭐 인테그레이션 체크를 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한된 공간, 제한된 칩셋, 제한된 리소스, 제한된 전기를 공급받는 상태에서 처음에 만들어 놓은 대로 얘는 운명을 다할 때까지 그 일만을 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사용을 하면서 고치고 보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완과 QA가 너무 필요하다라는 얘기이고 그것이 설계 단계부터 포함이 되어야 나중에 리소스에 대한 문제, 전기에 대한 문제가 같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근데 앞에 보셨던 디바이스와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옆으로 좀 끌어놨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IoT 환경이라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보안 컨셉이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TCP/IP 환경에서도 똑같이 뭐 기기 위변조, 인테그레이션 체크, 악성 코드에 대한 체크, 또 뭡니까? 이제 뭐 상호 인증에 대한 부분, 인증 접속 제어에 대한 부분, 뭐 암호화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디바이스 아래쪽에다가 파란색으로 박스를 쳐놓은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차피 개념적으로 비슷하나 우리가 환경에서는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뭐 칩도 업그레이드하고 메모리도 증설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하나 더 깔고 이러면 되는데 여기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IoT 보안을 오늘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제가 좀 스킵을 했습니다만 요 환경 앞에 하고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요 장표도 넘어가서 여기에서 조금 IoT 얘기는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첫 번째 소프트웨어 방식이 공식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두 번째예요. 사물 인터넷 제조사들이 아직 자신들이 만든 기기에 가해질 수 있는 위협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고 있거나 전혀 무지하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요 얘기만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지금 TCP/IP 상황에서 신문에 나오고 보안에 대해서 위협이 나오는 거에 거의 대부분은 디도스 공격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거의 90% 이상이 정보 유출에 관한 위협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고 특히 IoT를 얘기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스마트 TV가 해킹당해서 어떻게 됐다는 등 커넥티드 카가 해킹을 당해서 뭐 벽에 가서 부딪혔다는 등 이런 거를 보면 대부분 정보 유출보다도 파괴나 멀펑션을 일으키는 공격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커들이 IoT나 4차 산업혁명 상황에서는 정보를 빼가는 데 관심보다도 뭔가 망가뜨리는 훨씬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공격하기가. 자, 그래서 제가 IoT 보안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교수님들, 뭐 여러 기관들 세미나 때에 갈 때마다 여쭤봅니다. 세션이 끝나고 나면 잘 들었는데 보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열이면 열. 지금 그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이 손톱만한 칩, 손바닥 반만한 기기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안을 생각하고 보완할 여력이 있을까요? 절대 없을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요, IoT 환경이라는 게 일반 환경이랑 달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IoT 환경에서는 예를 들면 뭐 군사 정보가 날아가거나 뭐 날씨 정보가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거기에서 그냥 그 센서가 수집한 일련의 숫자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해킹을 당하고 유출이 된다고 해도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가 실제로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놀란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군사 센서 정보나 어디에 무슨 게 몇 개가 있니, 날씨가 어떠니, 뭐 미세먼지가 어떠니 이런 정보라고 쳐서 일련의 숫자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나 IoT에는 파괴가 주 공격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전송 과정에서 암호화나 인터그리티 체크나 무결성 체크나 아니면 그 기기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누군가 거기에 의미 없어 보이는 일련의 숫자들 사이에 다량의 그야말로 의미 없는 숫자들을 섞어 던졌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취합된 정보가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취합된 그 빅데이터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 이 정보들이 일부 몇 개 구간에서 해킹을 당해서 거기에 해커로부터 유입된 가비지 정보를 가지고 차라리 알면 안 쓰면 되는데 모르면 그 정보를 갖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별거 없어 보이는 환경에서의 보안 되게 중요하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빠른 시간 또 계속 지속적인 상태에서의
보안 대책이 앞으로 상황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을 IoT와 백본 네트워크 보안을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되게 몇 가지 재미있는 설문입니다. 제가 일부러 영어로 안 바꿨어요. 한번 그냥 나중에 보시면 될 텐데요. 간단하게 몇 개만 보면, 뭐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위에 매니지먼트에서 그 보안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잘해주고 있습니까? 뭐 이런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일을 시킬 때 그냥 빨리빨리만 강조를 하지 보안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 윗사람들이 많이 챙겨주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거가 웃긴데 이제 그 DevOps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생각이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들었는데 그 보안이나 QA에 대한 오너십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죠. 시큐리티에 대한 이것이 어떤 팀의 그 오너십과 리스폰시빌리티가 있느냐, 이게 클리어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보안팀한테만 물어보면 됐는데 이제는 계속 오늘 말씀드리는 이 환경 속에서는 어떤 특정한 팀한테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맨 마지막 게 재밌습니다. 이걸 좀 한국말로 그냥 좀 편하게 의역을 하면은 IT 부서에는 각 팀들이 서로 돕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얘기하는 데에 별로 신뢰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예. 야, 뭐 쟤는 뭐 하는 거야? 뭐 이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전체 공통적인 질문에 빨간색과 이 어그리까지, 분홍색까지가요, 거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인데도 80% 이상이 되고 있는 환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IoT와 함께 맞으면 어떻게 해요? 일을 빨리 망치는 현실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좀 정리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요건 이제 체크박스사에서 몇 가지 보안 소프트웨어 성공적으로 만드는 10가지 주요 뭐 프랙티스 해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제가 그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보안 문제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보안에 집중해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덕션 레벨에서 인력을 투입을 해서 펜 테스트를 하고 뭐 장비를 통해서 문제를 발견했어요. 취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안 문제를 확인했어요. 자,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다시 이거를 코드 레벨에서 고쳐갖고 뭐 테스트하고선 다시 프로덕션에 나올 때까지 보안에 집중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때 가서 알게 되면. 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드리고 싶어서 해놨고요. 나머지 저 다스트, 사스트, 아이아스트는 용어인데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큐어 코딩을 얘기하는 장비가 그 사스트라는 제품 툴이고요. 요즘에 아이아스트라는 용어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단계에서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개발에 대한 보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체크박스의 용어가 아니라 이 시큐어 코딩 업체들의 인더스트리 용어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에게 따로 나중에 질의응답 때 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8번이 선제적 보안 인식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보셨던 장표, 그죠? 이 선제적 보안 인식 강화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실무자분들이 아니고 어떤 예산이나 기타 플랜에 대해서 영향을 주실 수 있는 매니저나 그 이상의 분들이 계시다면 좀 더 관심 있게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강조를 드리고요. 이제 앞에 쪽의 배경들은 이 정도 드리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체크박스 제품에 대해서만 간단 특징을 한 5분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와 시큐리티가 이제 나눠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프트웨어는 vulnerability,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모든 취약점은 각 레벨에서 발견 즉시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35분째 드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이꼬르 시큐리티지 이것이 나눠져서 생각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이고요. 체크박스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그리고 글로벌리 하게는
여기 시큐어 코딩 회사 마켓에서 매직 쿼드란트 리더에 있는 회사이고요. 전 세계에 450, 지금 600명쯤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400개 이상 회사에서 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여기에 뭐 자랑스럽게 다른 경쟁사들 이름하고도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모든 별점에 대해서 가장 많은 별점을 받는 회사로 되어 있어서 잠깐 요 장표를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체크박스 이름을 많이 못 들어보신 분들도 저 뭐하는 회사야가 아니라 충분히 업력과 평판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하게 회사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같은 어에서도 이 다양한 언어, 그 시큐어 코딩이 이 결과적으로는 개발 언어를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종류의 개발 언어를 지원을 하느냐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발 단계에서 인테그레이션 되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보안 때문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주 사용자 편의성과 빠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이제 좀 체크박스가 강점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크리멘탈 스캔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체크박스에는. 그럼 인크리멘탈 백업이라는 게 백업 용어에도 나오는 거지만 뭐 수십만 라인 되는 거를 코드가 조금 바뀌었을 때마다 매번 스캔을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이제 체크박스에서는 인크리멘탈 스캔이라고 한 번 스캔한 프로젝트, 한 번 스캔한 코드 셋에 대해서는 바뀐 부분만 스캔을 해서 하는 기능이 있어서 풀 스캔은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하고요. 이 등분 스캔을 뭐 자주 하고 이런 식의 기능을 제공을 드리고요. 데브옵스 환경이 아까 전체적인 개념이고 그 안에 컨티니어스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어떤 각 단계의 레벨의 개발 툴들과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똑같이 지금 옆에 보이는 각각의 툴에 저희 체크박스가 인테그레이션이 되어서 뭐 이거 개발하다 저쪽 가갖고 불러다가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동일한 UI, 동일한 개발 환경에서 버튼 클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특장점 중에 몇 가지는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상당 부분이 한글화되어 있다라는 거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의 컴플라이언스, 국정원이나 뭐 해외에 있는 OWASP나 기타 등등 그 물론 행안부와 국정원에서 제시하는 국내의 인증들도 같이 다 지원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는 오픈소스를 안 쓰시는 곳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오픈소스는 오픈소스 자체에 대한 취약점도 물론 점검을 해야 되지만 오픈소스에 대해서는 라이센스 범위 이 부분도 또 굉장히 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내가 쓰고 있는 게 어느 라이센스 또 저축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 취약점 분석 툴과 함께 제공되는 그 오픈소스 애널리시스 툴들이 취약점은 물론이거니와 그 라이센스의 그 허용 범위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같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체크박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코드에 대해서 한번 쭉 스캐닝을 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SQL 인젝션 같은 뭐 위협이 발견이 됐다라고 치자고요. 근데 SQL 인젝션 같은 위협이 오른쪽 아래 보시면 트리처럼 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어느 한 군데를 고치면 다른 여러 군데가 같이 뭐 볼 필요 없이 고쳐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한 군데를 고치면 그 반대급부로 다른 곳에서 또 고쳐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박스의 그 베스트 픽스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은 전체 트리를 오른쪽 아래처럼 쭉 보여주는데요. 저 파란색들도 다 취약점이 발견된 구간이에요. 근데 저기를 다 고치지 말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여기만 고치면 나머지는 다 같이 취약점 점거 보완이 됩니다라는 뜻이고요.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소스 코드고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부분이 그 각각의 취약점에 대한 설명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제 빨간색을 틱 누르면 설명이 당연히 왼쪽에 나타나고 위에 있는 소스 코드가 휙휙 움직여서 그 베스트 픽스 로케이션으로 이동을 딱 합니다. 그럼 왼쪽 아래에 있는 설명을 보고 거기를 이제 고쳐주시면 되는 간단한 구조이고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 이 부분을 특장점의 최고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고객들 때 많이 쓰고 있고요. 뭐 해외에는 뭐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쓰고 있고요. 한국 회사들도 몇 개 보이네요. 예. 자, 그 마지막 거의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 환경에서 시큐리티에 최적화되는 부분이 몇 가지 특징 중에 체크박스를 도입을 하면서 첫 번째는 기존의 개발 툴들과 함께 기존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걸 불러다가 쓰고 다시 돌아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빠르고 정확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까 인크리멘탈 스캔을 하기 때문에 빠를 수밖에 없고요. 정확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베스트 픽스 로케이션이고요. 자동화에 대한 부분은 또 인테그레이션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원이 되는데 무엇보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큐어 코딩의 의식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객이 우리는 개발 단계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고요. 프로덕션 레벨에서 사람이 테스트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가 제가 오늘 40분을 말씀드린 내용에서 좀 위험하구나 라는 인식이 갖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쯤에서 딱 시간을 맞춰서 40분 넘지 않게 세션을 마무리했고요. 혹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여기서 가능한 질문들은 드리는데 요 주소 하나는 좀 메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카.우라고 하는 분인데요. 저희 이제 한국의 세일즈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인데 이 미카 이 일본 분은 아니고요. 이분이 되게 유능하신 분입니다. 여자분인데 중국에 계신 여자분, 중국인이세요. 중국인인데 일어는 네이티브처럼 하시고요. 한국말도 잘하십니다. 거기서 영어도 하시고요. 가지고 이제 놀라운 저기 분이라 이분이 이제 한국 일을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이분을 통해서 이메일로 질문이나 향후 어떤 인콰이어에 대해서 요청을 주시면 이분이 이제 아시아 리소스를 전부 한국이나 싱가포르에서 리소스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이니까 이 이메일을 잘 적어 놓으시고요.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꾸면 될까요? 예, 질문이 몇 개 올라온 것 중에서요. 세계적으로 필수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지요? 우리나라 현실과 비교하여 알려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고요. 제가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도 시큐어 코딩 툴들을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해외 쪽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오늘 제목도 뎁스옵스로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될까요?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고 하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스캐닝 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상시 툴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최소한의 라이센스, 최소한의 인력의 라이센스만 가지고 좀 심한 경우에는 원유저 라이센스를 가지고 뭐 이를테면 돌아가면서 분기마다 몇 달에 한 번씩 그냥 주기 작업을 한번 스캐닝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곳들이 많은 것이 저는 이제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도입들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인테그레이션 되어서 뎁스옵스와 환경에 그 민첩한 응대를 할 수 있는 그 환경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의 최소한의 것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어도 되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해외에서는 이미 그 이런 인테그레이션 되어서 뎁스옵스 환경에 지원되는 것이 뭐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뭐 디벨로핑 컨트리요, 이머징 컨트리,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대부분 다 그렇게 쓰는 거에 저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지금 체크막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쟁사들도 해외에서는 이런 설명 필요 없이도 굉장히 잘 쓰고 계시는 그런 환경 입장입니다. 예. 시큐어 코딩을 자동 보안 검토하는 조어나 해당 동작이 줄 수 있는 검증, 어떤 퍼포먼스 임팩이나 이런 부분들이라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 게, 나중에 이제 저희 그 미카씨를 통해서 데모 요청을 하셔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발 툴 안에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다는 것이 그 메뉴 버튼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지고선 어떤 검증하는 절차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버헤드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스캐닝하는 시간은 오버헤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수십만 라인 되면 뭐 한두 시간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큐에 걸어 놓고 뭐 밤에 퇴근하셨을 상태에서 자동으로 돌고 리턴만 받는 식으로 하면 되니까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데, 오버헤드가 될 수 있다면, 시간적인 오버헤드가 될 수 있다면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제가 감히 생각하건데, 개발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SQL 인젝션이든 뭐 기타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든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많이 친밀하지 않으신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취약점이 나온 건 알겠는데, 얘를 이제 어떻게 고치기 위해서는 가이드는 다 나오지만 처음에는 이게 어떤 취약점인지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고쳐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아실 때까지 처음에는 아무래도 귀찮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체크막스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밴드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특별한 공부가 아니고요. 이렇게 취약점이 나타나는 그 내용이 도대체 뭔 내용인가를 클릭 한번 누르면 교육을 시켜주는 툴들을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영어 굉장히 간단한 영어고요. 심지어 어떤 툴들은요, 체크막스가 제공하는 툴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따라해요. 클릭 게임하듯이,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를 누르면 이게 나오는데, 그러면 샘플 코드까지 보여줍니다. 요거를 여기서 바꿔요. 뭐 이렇게까지 게임하는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걸 각 랭귀지별로 나눠서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들, 개발자들에 대한 교육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인식에 대한 문제로 돌아가는데, 개발자분들이 처음에 사실 이게 취약점 개수는 몇 개 안 돼요. 그중에 많이 나오는 거는. 처음에나 좀 버든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조금만 지나고 나면 반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어떤 시간, 아까 우리 설문지에서 봤던 것처럼 위에서 빨리빨리만 외치고 제대로 하시는 시간을 안 주지? 라고 할 때 80몇 프로가 응답한 것처럼, 그런 인식의 환경 변화도 좀 필요해 준다면, 처음에는 조금 더뎌 보이나 결코 오버헤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스트 픽스 로케이션이 OSS 취약점 관련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시큐어 코딩 관련된 내용인가요? 예, 시큐어 코딩 관련된 내용이고요. OSS 취약점에 관련된 내용, 물론 이제 어떠한 취약점을 체크막스 툴이 발견을 한 거예요. 발견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로케이션은 내 소스 코드, 어느 로케이션을 어떻게 고쳐야 이 취약점이 없어지느냐에 대한 그 로케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딩한 전체 수많은 라인 중에 콤마 하나가 됐던 프로시저 하나가 됐던 뭐 가로 하나가 됐던 뭐 고쳐줘야지 그 취약점이 개선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그냥 단순히 이 어플리케이션 돌렸더니 이러이러한 취약점이 있어라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째 줄 어디에 가서 얘를 어떻게 고쳐야 이 취약점이 없어진다는 걸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질문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아직 5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계속 다시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를 주셔서, 그래도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좀 피로가 많이 가시고 있습니다. 여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이 이제 오늘이 다가 아니고요. 저도 계속 연락이 가능하고, 저희 체크막스 홈페이지 당연히 가능하고요. 미카씨 통해서 한국말로
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후에 POC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아까 미카 씨 이메일 다시 한번 그거를 띄워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팔로우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질문이 없어서 이쯤에서 오늘의 세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뭐 가을에 뭐 건강 조심하시고요. 모쪼록 하시는 일 잘 되고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